그대로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더 이제 실력이 있으면 또 풀어서 또 확장성을 띠겠죠, 이렇게. 내가 넓게 있으면 내가 좀 넣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역사의 그 책을 만들잖아요. 그럼 과거 옛날에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조선시대 승정원 일기를 들면은, 승정원에서 왕이 무슨 말을 막 하고 있으면요, 옆에서 기록하는 사람이 사서가 있거든요. 그럼 왕이 기침을 하더라, 뭘 하더라, 토시 하나 안 빠지고 전부 다 기록을 다 하게끔 돼 있어요. 왜? 후대한테 물려줘야 되니까. 그럼 이 승정원 일기에서 이걸 기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내 주관과 그 다음에 내가 저 객관성이 있잖아요. 그럼 객관적인 게 있고 주관적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분별을 좀 해야 돼. 그런데 승정원 일기에서 이걸 갖다 일기를 쓰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게 없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왕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짜증도 내고 성을 내고 기침도 하고 무슨 말 하셨는데 요거는 객관적으로 딱 기록을 그대로 남겨야 돼. 그러면 객관적 기록 하나 남기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기록도 하나 같이 남겨야 되는 거죠. 왕을 이렇게 하셨는데 난 내가 볼 때는 요래 하고 어떤 걸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난 요래 됐으니까 이거는 내 사견이다라고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서에 어떻게 되냐면은 내 사견하고 그 다음에 객관성하고 다 같이 동시에 넣어버린 거야. 그럼 나중에 후대가 이걸 갖다 받아들일 때 이상하게 좀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만들었으면요, 성경을 갖다가 성경 예수 죄들 전부 다 예언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작품을 만들 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래이래 메시지를 받았는데 메시지 받은 거는 메시지 받았다 그대로 넣으면 돼요. 자연한테 받든 신한테 받든 누구한테 메시지를 영적으로 내가 받았는데 받아서 이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지만은 요거는 내가 받은 메시지고 그 다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요걸 갖다 후대가 요걸 갖다 평가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또 남겨두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한 것이 기록한 것이 100% 정확한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예수는 이렇게 활동했고 나는 신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내가 100% 답이라 생각하지 말고 또 후대에다 남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거지.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 성경을 뭐라 하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예수가 몇 마디 안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 누구한테 그런 말 했냐?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뭐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도 그러면 이걸 내가 영적으로 내 메시지를 받았으면 이제 풀어나가는 게 좀 달라야 되는 거지. 요건 요렇게 됐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내가 내 주관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가 몇 개 돼야 되냐면 첫 번째 객관적인 사서 하나, 그 다음 내 주관적인 거 하나, 그 다음 후대한테 남겨둘 거 여지를 정확하게 남겨둬야 되는 거야. 근데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100% 전부 다 자연의 법칙이고 진리라 그래. 성경이 진리고 불경이 진리고 도경이 전부 다 진리라 그래요.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완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 불경, 도경이 전부 다 진화하는 시절에 우리 30% 전부 다 진화할 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 다 지식의 질량이 30% 미만에 있을 때 만든 거거든요. 그럼 그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30% 시대에 살 때는 진화할 때는 30% 질량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30%만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지금 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70% 시대가 왔을 때는 70% 시대의 답을 또 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100%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이걸 100을 갖다 완성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 후대에 또 어떻게 여지를 좀 남겨두는 거야.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저기에 부처 시달타에서 뭐 불경이 나오고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도경이 공자님의 말씀이 나와도 저거는 몇천 년 전의 얘기라. 그럼 몇천 년 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30% 미만의 질량의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30%짜리 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부 다 기록할 때 성경, 불경, 도경이 전부 다 완전한 답이라고 공자님 말씀이, 맹장님 말씀이, 또 시달타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완전한 답이라고 불변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진리라고 딱 내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그 30% 질량의 시대에 이걸 지식을 갖다가 지금 만들어냈는데 요걸 지금 답이 맞냐 그대로 지금 받아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성경, 불경, 도경이 2500년 전에 나왔으면요. 근데 2500년 전의 시대의 질량으로 내가 그냥 그걸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70% 시대에 왔어. 지금 100%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70% 시대에 왔을 때는 또 어떻게 만들고 또 100% 왔을 때는 또 어떻게 질량을 또 만들고 이것도 좀 다른 거죠.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100을 완성할 때죠. 내가 그 질량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 만약에 내가 모자란 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조금 여지를 좀 남겨두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갖다가 자연의 법칙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내가 주관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희석된다 이 말이죠.
있는 그대로 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건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그럼 있는 그대로 쓰고 나머지 내가 30% 내가 어떻게 내가 주관적인 거 요거를 좀 넣고 싶어도 요거를 넣으면 이제 희석돼 버린 거야 이게. 그럼 지금 우리는 진리잖아요. 그죠? 자연의 법칙이잖아. 그럼 자연의 법칙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있는 그대로. 100%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내 주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 내 주관이 들어가면 이상하거든요. 그죠? 있는 그대로 만들면 이게 100% 정확한 거예요. 이해돼요? 이제 소처제가 활동할 때는 그 이제 법을 듣고 있는 그대로를 내가 저걸 해버렸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그냥 한번 풀었거든. 소처 활동해서. 근데 이제 이 소분류를 하면서 일단 있는 그대로를 지금 모으고 있어요.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책으로 하려면 요거를 그 소책자니까 단편으로 끊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다 올리는 게 좋은 것이지. 제일 좋은 거죠. 그죠? 네, 그게 내 주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불경, 도경이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기록하는 사람들 전부 다 내 주관이 다 들어갔어요. 몇 프로 들어갔냐면 70% 들어갔어요. 왜? 30% 시대에 만들었잖아요. 그럼 2000년, 2500년 전에 전부 다 30% 시대인데 이때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30%밖에 안 돼요. 신의 메시지를 받든 아니면 신적인 힘을 받든 영적인 메시지를 받든 간에 내가 30%를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70%는 전부 다 뭐가 들어가냐면 내 주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객관성과 주관성을 갖다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이 자연의 법칙을 안다 그러면 내가 성경, 불경, 도경을 볼 때 30%는 맞는 말인데 70%는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질량이 그대로 가미된 거예요. 이 기록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질량이 좀 모자라요. 그럼 질량이 모자라면 모자란 데로 들어간다고 주관이. 근데 어떤 사람은 질량이 좀 좋아. 근데 영적인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걸 갖다 받아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좀 다르면요. 이것도 또 답이 달라는 거지. 그래서 신의 제자들이 기록하는 사람들이 다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내 질량이 맞게끔 좀 더 역사서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자연의 법칙은 정확하게 30%는 진화할 때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질량이 좋아도 30% 미만에 있는 시대예요. 30% 넘지도 않았어요. 그럼 네가 지식을 갖추고 있고 논리를 갖추고 있는데 그건 네 논리고 네 지식인 거지 이건 자연의 법칙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뭐냐면 자연이 어떤 메시지를 주니까 영적인 제자들 그 메시지를 받았어. 예수한테 받든 하나님한테 받든 아니면 어떤 다른 신한테 받든 어떤 저기 예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언을 받았으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예언은 짧고 명쾌하거든요. 신들이 지은 예언은요 설명해서 풀어내지를 않아요. 그냥 요렇다라고 딱 정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주고 있는데 이걸 너무 간단하게 받으니까 이거 푸는 사람이 질량이 딱 결정되는 거야. 이걸 갖다 푸는 사람이 질량이 좋으면요 예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질량 있게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낼 텐데 신랑이 그때는 그 시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메시지 예언을 받은 거에다가 그다가 내 주관을 정확히 넣어가지고 70% 주관을 넣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성경, 불경, 도경이 지금 어떻게 만들었냐면 30%는 전부 다 신의 메시지를 받은 건 맞는데 나머지 70%는 전부 다 그 기록하는 사람이 질량이 맞게끔 전부 다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전부 다 변경이 된 거야. 질량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30% 미만에 살 때도 사람들의 질량이 전부 다 달라. 그 다른 사람들 기록했는데 성경을 그럼 몇 개로 만들어야 돼요? 2개로 만들어야 돼요. 30%짜리 내가 신의 메시지 받은 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70%짜리 뭐냐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가 예언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갖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철저히 내 주관적인 겁니다 라고 딱 남겨놔야 돼요. 그럼 뭐 후대한테 남길 때 마지막에 뭐랬냐면 이거는 객관적인 거 30% 미만이고 70%는 내 주관이 들어갔으니까 후대에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질량 좋은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답을 갖다 또 새롭게 만지라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돼 여지를 정확히 남겨놔가지고 전해줬으면요 절대 역사는 왜곡되지 않아요. 근데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역사는 뭐냐면 성경, 불경, 도교도 마찬가지고 왜곡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왜곡된 거야. 답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때 그 지식이 전부 다 내 논리, 내 상식으로 전부 다 만들어냈던 거지 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잘 봐야 돼. 근데 전부 다 이 시대 사람들이 몇천 년 전에 만들었던 그 성경, 불경, 도경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고 시타다 말씀이라는데 그분들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몇 마디 안 했어요. 근데 후대 제자들 전부 다 기록을 남기면서 전부 다 예언을 다 받았는데 그 예언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실력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 시대의 예언을 갖다 정확히 풀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시대에 멘토와 스승이 왔을 때 전부 다 그걸 바르게 다 풀어나가는 거지 정확한 자연의 법칙으로 전부 다 그 지식을 다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 지식, 내 논리를 만든 성경, 불경, 도경을 자연의 법칙으로 전부 다 이해되게끔 다 풀어야지 말이 이게 진짜 진리가 되는 거지
성경, 불경, 도교는요 30%는 전부 다 예언으로 받은 건 맞는데 풀어나가는 사람의 실력, 질량에 따라가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관이 정확하게 70% 이상이 다 들어가 있다. 그 70% 들어간 걸 갖다가 답이 마냥 지금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성경, 불경, 도교를 갖다가 이렇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진리라고 지금 받들어서 모시고 있는 거죠.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맞느냐면 70%짜리도 아니에요. 30%짜리도 아니야. 70% 시대를 지나서 전부 다 100개짜리 질량을 맞는데 100개짜리 질량이 바로 뭐냐면 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지금 진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 교육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이걸 내 주관을 나가서 희석을 시켜버린다? 그러면 역사에 그 사람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만들 때, 불경을 만들 때, 도경을 만들 때 그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 100개짜리 만지니까 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걸 내 주관을 넣지 말고 내가 법을 받은 대로 그대로서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이쁘게 좀 글자 수도 맞추고 옆에 좀 어떻게 이제 그림도 좀 넣어가면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좀 이쁘장하게 만드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다 내 주관을 갖다가 뭐 몇 프로 넣고 이래 이상해지거든요. 있는 그대로 만들면 돼요. 있는 그대로 만들면 진짜 이게 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주관을 넣는 것은 성경, 불경하고 도경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깨끗해야 되거든요. 법은 깨끗해야 돼요. 내 주관을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뭐 30% 어떻고 70% 어떻고 여기 자꾸 사로잡히다 보니까 멘토가 법문을 하고 스승이 법문을 하면은 이거를 몇 프로 하고 몇 프로 이렇게 자꾸 따져가는데 자연의 법칙을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 우주의 법칙을 그대로 그냥 책으로 어떻게 교육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이걸 갖다 꾸밀 필요도 없고 뭐 30% 쉴 때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만들면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모든 건 전부 다 자연스럽게 전부 다 실력으로 만들어갈 때 전부 다 자연의 법칙이 되는 거지 아주 자연스럽지 않게 내 주관 넣어가면서 억지로 만드는 것은 이건 자연의 법칙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진짜 실력 있는 기록자들은요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실력으로 가는 게 자연의 원리에 정확하게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거 주관을 갖다 넣으면은 넣은 만큼 전부 다 희석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육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교육 작품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내가 무슨 작품을 만들고 기록을 할 때도 있는 그대로 멘토와 스승이 법을 준 대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조금 각색을 해가지고 조금 이쁘게 만들고 글자 수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책으로 좀 만드는데 옆에 그림을 어떤 게 넣을 거 이런 것도 연구해서 내가 작품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작품 만들었을 때는 이거는 내 주관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정확하게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역사는 왜곡된 작품만 있는 거지 왜곡되지 않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예언가가 예언을 하더라도 100년 전에 300년 전에 예언을 하더라도 전부 다 내 실력으로 내 주관을 전부 다 왜곡을 시켜버린 거지 역사서는 왜곡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아무리 조선시대 승정원 일기가 어떻고 뭐 맞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전부 다 그 쓰는 사람이 승정 일기 쓰는 사람이 전부 다 내 신량에 따라 전부 다 만져가 전부 다 각색을 다 했던 거예요. 각색 각복을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만진 게 야사였잖아요. 조선시대 야사를 많이 만졌거든, 민간에서. 민간에서 만진 게 뭐냐면 어떤 소문을 들어가지고 야사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 야사는 뭐냐면 전부 다 어떻게 돼? 내 주관이 다 들어간 거예요. 70% 이상, 거의 100%가 전부 다 내 주관이 들어가가지고 뭐 홍길동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거 전부 다 뭐냐면 야사거든요, 야사.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죠. 가공의 인물들이거든. 이거 전부 다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역사서에는. 그게 아니고 전부 다 그 사람이 전부 다 만들어낸 야사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야사는 철저히 내 주관적인 거지 이건 전부 다 자연의 법칙에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사는 뭐냐면 조금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좀 기록으로 입담으로 좀 전달을 전해내려 오더라도 이건 답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선시대에 만든 것도 답이 아니에요. 아무리 왕실에서 뭔가 기록을 했어도 이거 답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걸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하려면요 왕실에서 만지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만지는 기록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만지는 것도 뭐냐면 여기다 반영을 하면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전부 다 뭐냐, 왕실에서 일어난 거, 조정에서 일어난 것만 전부 다, 저거가 전부 다 답을 냈기 때문에 30% 가지고 만지고 답을 낸 것은 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70% 전부 다 백성들이 있는데 상중하로 만져가지고 백성들의 의견까지 다 반영이 됐다라면 반영이 됐으면 이거는 또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저 왕실에서 말고 또 저 백성들이 어떤 작품을 만진 게 이게 전부 다 왕실에 들어가냐, 왕실에 또 안 들어가요. 그래서 3대7을 정확하게 상중하고 전부 다 분리돼서 그래서 야사도 있고 조정의 승정원 기록도 있는데 조선 왕조 실록 전부 다 뭐냐면 내 주관이 전부 다 70%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서라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참고 자료 삼는 이유가 그냥 참고 자료예요.
내가 미래를 열어가는데 전부 다 참고 잘해서라고 전부 다 참고용으로 써야 되는 거지. 이걸 답이라고 여기면 이렇게 받들어 모시게 되는 거라. 그래서 옛날에 누가 어떻고 영호골이 어떻고 전부 다 하는데 삼국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누가요? 나간중이 전부 다 뭐한 거 전부 다 각본 각색한 거잖아요. 조조가 어떻고 유비가 어떻고 관우가 어떻고 전부 다 아주 그냥 뻥튀기를 지대로 해가지고 전부 다 내 주관을 70% 만든 거고 삼국지도 전부 다 30% 미만이 전부 다 어떤 것들 사실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고 자료로 써야 된다. 하물며 70%를 지나고 지금 100% 실려왔는데 100%는 전부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전부 다 자연의 법칙을 다 만지는데 이 자연의 법칙을 갖다가 내 주관을 빼고 바르게 있는 그대로 만져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뭔가 내 주관을 넣어서 뭔가 섞어서 만들어버리면요. 이 작품이 이제 작품이 안 되는 거야.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받아서 제자들이 책을 만들고 할 때는요. 있는 그대로 만들면 돼요. 만들고 싶으면. 토시 그대로. 멘토가 본문 중에 기침했더라. 그럼 기침도 그대로 넣으면 돼. 그죠? 어떤 말을 농담도 넣어가지고 이걸 농담을 갖다 좀 더 그죠? 이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 조금 색깔을 좀 칠하는 거지. 나머지는 지식에 대해서 손을 만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